안녕하세요.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강의를 진행하게 된 브랭커입니다. 아마 이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 셀러 일을 해보고 싶은데 어차피 상품 소싱을 할 거 그냥 내 브랜드로 시작을 하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기존에 이미 상품 소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면 상표권 침해로 신고를 당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내려갔다던가, 아니면 쿠팡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위너를 뺏겨서 매출이 줄어들거나, 혹은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장 이후로 매출이 떨어지신 기존 셀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러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최대한 실무적인 내용들로만 채워서 실속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초보 셀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결국 나중에는 유료 강의 팔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료 강의는 앞으로도 할 생각 없고요. 앞으로도 모든 강의는 무료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강의를 만든 목적이,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제조 공장이 중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좀 다양한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활용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나 더 시작을 하게 됐는데, 워크웨이브라고 좌측 상단에 로고 보이시죠?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국 공장이랑 계약을 해서 상품을 제작 후에 수입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 내에 있는 인력들을 구할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스포츠 브랜드를 운영을 하는데요. 제조 공장의 상품을 확인하러 중국에 방문을 해야 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직접 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중국에 가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국 현지에 있는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저 대신 보러 다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면 더 저렴한 비용에 상품 소싱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만든 채용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조회수나 유료 강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 내에서 그런 인력을 쓸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그런 사장님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각오를 다지라는 의미에서 첫 강의를 조금 무거운 주제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진행할 다른 강의들도 희망적인 얘기 위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을 최대한 알려드리고 그런 힘든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남을 수 있게 강의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무섭죠? 브랜드 상품 제작의 현실이고,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래도 나는 브랜드 상품 제작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 브랜드 상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은 아니고요. 100% 사입 판매로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초보 셀러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위탁 판매란 이미 다른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있는 혹은 판매권을 갖고 있는 상품을 대신 판매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구매 대행이란 해외 구매 대행처럼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구매자를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대신 처리해주고 대신 구매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입 판매는 내가 미리 내 상품의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내 로고가 박힌 내 브랜드 상품이기 때문에 세상에 유일하게 있는 상품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입 판매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장점이랑 단점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먼저 장점을 설명드리자면, 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간섭을 안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만 해두면 상표권 침해 신고받을 일 없고요. 만약에 쿠팡에서 판매를 하신다면 아이템 위너 싸움 할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이템 위너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브랜드니까 나보다 저렴하게 내 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상품 가격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구성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손익분기점만 넘는다면 수익에서는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다 나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고객이 그 화장품을 사용을 하다가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걸었어요. 만약에 위탁 판매를 진행을 했다면 그 소송은 원래 브랜드 주인이랑 진행을 하겠죠. 근데 내 브랜드의 화장품이다? 이 책임질 사람이 내가 되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 외에도
이 브랜드를 운영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내 브랜드의 상품을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키워드만 바꿔서 더 비싼 가격에 다른 곳에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 같은 거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내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를 하다가 구성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변경을 했는데 허락 없이 막 퍼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내 브랜드의 상세 페이지를 항상 확인을 하고 바뀐 상세 페이지로 바꿔줄까요? 안 바꾸겠죠. 그런데 그런 불법 판매자에게 구매한 소비자는 상세 페이지랑 다른 엉뚱한 구성으로 상품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브랜드를 운영하면 당연히 고객센터도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피해를 본 그 소비자는 누구에게 컴플레인을 걸까요? 당연히 그 브랜드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겠죠. 왜 구성이 다르냐 이렇게 따지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운영하려면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허가 없이 판매하는 이런 불법 판매자들을 계속 잡아줘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장점에 손익분기점만 넘는다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손익분기점 넘기기가 이게 정말 힘듭니다. 생각보다 자본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용품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첫 주방용품으로 컵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장에다가 요청을 하겠죠. 컵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로고는 여기다가 새겨주세요. 공장에는 컵을 개당 10,000원에 100개를 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선 실제로 기존에 만들어둔 컵이 아닌 내 브랜드만을 위한 새로운 컵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주문 수량, 즉 MOQ는 100개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겠지만 간편한 계산을 위해서 우선 100개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을 하는데 총 100만 원이 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상품을 3개월간 개당 2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총 매출이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면 총 순이익이 100만 원이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선 사입 판매에는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장에서 창고까지 상품을 운반을 해야겠죠? 운반비가 들어갑니다. 중국 공장에서 제작을 한 후에 한국으로 들여온다면 이 운반비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사입 판매이기 때문에 창고비, 즉 물류 보관비가 들어갈 거고요. 다른 방식의 판매도 마찬가지겠지만 광고비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 아니 뭐 포장이야 내가 스스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 이 인건비라는 게 꼭 포장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사입을 할 때, 특히 중국에서 사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중국 사입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송비가 들어갈 거고요. 이건 상품 페이지에 배송비를 따로 책정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자재가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그 외에도 브랜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객센터를 만드는 통신비라든지 세무사 비용,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 기타 등등이라고 그냥 적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브랜드를 시작하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이 현금 흐름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침 트럭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운반비도 줄일 수 있고 내 보유의 창고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마침 운영하는 큰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상품의 광고비도 안 들고 이 모든 걸 영원으로 가정을 해도 초반에는 이 현금의 흐름 때문에 손익분기점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선을 시간으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1월 1일 날 중국 공장에서 컵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제작을 해야겠죠. 상품 제작부터 출고를 해서 한국에 있는 창고에 도착하기까지 약 한 달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적게 걸릴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이라고 할게요. 그럼 한 달 후에 드디어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운이 좋게 처음부터 잘 판매가 되어서 한 달간 30개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도 30개를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40개가 그 다음 한 달 동안 팔릴 걸 예상을 하고
미리 공장에다가 추가 주문을 합니다. 브랜드 상품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계절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단종 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재고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에서 주문 후에 한국 창고까지 오는 기간이 약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 재고가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해놔야겠죠. 리뷰도 쌓이고 데이터도 쌓여서 다음 한 달 동안은 예측한 대로 나머지 40개가 모두 팔렸습니다. 기존 재고 100개는 모두 소진을 했고요. 공장에서 추가 주문한 재고도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품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보통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옥션 등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시겠죠. 오픈마켓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상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보통 한 달 뒤에 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자,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순이익 100만 원이 생겼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공장에 발주를 넣을 때 당연히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됐겠죠.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그 금액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뒤에 판매를 시작하게 되어도 아직까지는 번 게 없습니다. 그대로 마이너스 100만 원이에요. 다음 한 달 뒤에는 30개를 팔았다고 했죠. 30개면 개당 2만 원이니까 60만 원어치를 팔았겠지만 아직 오픈마켓에서 첫 정산이 되기 전이므로 여전히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산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달에도 30개를 판매를 했죠. 이때 드디어 첫 정산 6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40만 원이 되느냐? 저희가 이때 뭘 했죠? 공장에다가 추가 주문을 했죠. 브랜드의 확장성을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처음에 주문을 할 때 100만 원어치 주문을 했기 때문에 추가 주문을 할 때는 최소 100만 원 이상치의 물품을 주문을 해야겠지만 아직 확장을 하기엔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대로 100만 원어치만 추가 주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통장의 돈은 마이너스 40만 원이 아닌 마이너스 1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갔죠. 그리고 다음 달에는 다시 30개를 판매한 60만 원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0만 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40개, 즉 80만 원어치를 정산 받았으니까 드디어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걸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여러분들이 번 돈은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사실은 이 모든 현금 흐름의 계산이 아까 말씀드린 운반비, 물류 보관비, 광고비, 인건비, 배송비, 부자재비, 기타 등등 모두 0원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런 현금의 흐름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선이 시간이고요. 세로선을 수익으로 생각을 하면 시간에 따른 수익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는 저희가 희망 회로를 돌렸기 때문에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을 했지만 실제로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매자분들은 바로 여기서 포기를 하실 거예요.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밸리 오브 데스, 즉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원래 있던 단어입니다. 사실 저는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도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셀러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 될 수가 있겠죠.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올 정도로 대출을 썼다거나 혹은 지분을 팔아도 투자자가 더 이상 없다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브랜드 제품 사입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브랜드 메이커 브랭커였습니다.